바다 어딘가에 선원 없이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배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50여 년 전이에요. 이 배의 이야기는 전설에 따르면 영원히 항해하며 바다에서 보는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플라잉 더치맨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요. 플라잉 더치맨과 달리 SS 베이치모는 함부르크의 한 독일 회사를 위해 건조된 실제 선박으로 평범한 화물선으로 출발했습니다. 1914년부터 발트해의 함부르크와 스웨덴 사이를 오가며 물자를 운송했어요. 강력한 증기기관과 스틸로 만든 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 배는 영국 국유가 됐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캐나다의 한 회사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약 18,000달러에 이 배를 매입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인 허드슨 베이 컴퍼니는 몇 년 동안 이 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모항에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까지 항해를 자주 보냈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도 했으며 선상에서 모피 가죽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승객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 행운의 항해가 끝나기 전까지 9번의 성공적인 항해를 마쳤어요. 1930년대부터 SS 베이치모는 얼음과 폭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31년 10월 처음 얼음에 갇혔을 때 일부 선원들은 알래스카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22명의 선원 중 15명은 배에 남아 배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에는 약 58,000달러 상당의 모피와 기타 귀중한 화물이 실려 있었어요. 회사는 그들에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물품을 보냈어요. 그들은 해치, 방수포 및 기타 재료로 배 근처에 캠프를 차리고 화물을 하역했습니다. 11월 말 눈보라가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배도 함께 휩쓸려 간 것 같았습니다. 얼음 플랫폼은 살아남았지만 배는 부서졌어요. 일부 승무원들은 배가 침몰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캠프에서 약 72km 떨어진 곳에서 배를 발견한 현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원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고 배는 도망자 배로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1969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SS 베이치모를 발견하곤 했어요. 주로 알래스카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갯썰매를 끌고 노매로 가던 사람, 광부, 탐험가, 보물사냥꾼 모두 SS 베이치모를 봤다고 주장했죠. 누군가는 배에 탑승해 항구로 가려고 했지만 악천후로 인해 며칠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웨일보트와 가구, 기타 귀중품을 배에서 가져갈 수 있었어요. 배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선박이 손상되어 프로펠러가 없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배는 최소 38년 동안 승무원 없이 떠돌아다니며 역사상 가장 오래 항해한 유령선으로 기록됐어요. 2006년 알래스카 당국은 이 북극의 유령선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마침내 물 위 또는 아래에 있는 SS 베이치모호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SS 베이치모는 알래스카 해안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4,000척의 선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7세기의 전설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유령선은 플라잉 더치맨호를 따라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소유였어요. 이 배의 선장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데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단 3개월 만에 항해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바다 위를 날아다녔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를 위해 악의 세력과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가 고향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과 선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희망봉에 입항하려다 끔찍한 폭풍을 만나 배를 구해줄 선장이 없어 침몰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선장이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배를 가라앉히기 위해 하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무서운 빛의 형체가 배와 선원들을 덮쳤고 배는 영원히 쉬지 못하고 떠돌아야 하는 저주를 받았죠. 많은 선원들이 방황하는 더치맨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왕이 될 요크 공작도 호주의 역에서 이 배를 봤다고 언급했어요. 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돛대 꼭대기에서 떨어졌지만 살아남지 못했다고 해요. 20세기 중반까지 이 전설적인 배와 마주친 사례는 더 많았어요. 플라잉 더치맨이 갑자기 튀어나와 배들이 충돌할 뻔한 적도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에 대해 파타 모르가나라는 보다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랑 혼동하지 마세요. 더운 날 바다에 나가서 공기가 물결치면 마치 무더운 여름날 도로를 바라볼 때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는 대기 굴절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빛이 온도와 밀도가 다른 여러 공기층을 통과할 때 구부러지고 뒤틀리게 돼요.
때로는 특정 조건에서 빛의 굴절이 플라잉 더치맨을 목격하는 것처럼 바다 위에 기괴한 착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파타 모르나가 현상은 멀리 있는 물체가 일그러지거나 늘어나거나 심지어 수평선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배를 볼 수 있지만 빛의 굴절로 인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파타 모르가나는 극지방, 특히 온도가 균일한 큰 얼음판 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에는 사막이나 호수 위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유령선에 대한 최초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중 하나는 메리 셀레스토어예요. 이 브리건티는 뉴욕에서 제노아로 향하던 중 식량을 가득 싣고 있었지만 1872년 대서양에서 발견되었을 때 선원 한 명이 실종되었어요. 승무원들의 개인 소지품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항해일지의 마지막 기록은 열흘 전에 작성됐습니다. 승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배는 많은 으스스한 이야기와 전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레이디 러비본드호는 18세기 중반 켄트 해안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전설적인 스쿠너였어요. 이 배의 선장 사이먼 리드가 막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불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미신에도 불구하고 축하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포르투갈로 향하던 중 선장의 새 아내와 사랑에 빠진 1등 항해사가 질투심에 미쳐 다른 선원을 공격한 후 조타수를 맡아 배를 무서운 굳은 샌드 속으로 직진시켰습니다. 탑승객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고 이 스쿠너는 50년마다 유령선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하네요. 오늘날에는 많은 선박이 버려져 고의로 유령선으로 변해요. 미국의 강, 호수, 수로, 연안 해역에는 수천 척의 유령선이 떠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폭풍우와 기타 극한의 날씨로 인해 보트를 잃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보트를 유지하는데 보트 가격의 10%가 늘기 때문에 버려야 하기도 하고요. 또한 배를 정박하는데 매년 수천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트가 유리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유주가 고철로 재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유령선을 없애고 싶으면 부두에 묶어두고 몰래 떠나거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떠있게 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령선이 얕은 바다에 가라앉으면 산호초, 맹그로브, 습지, 굴서식지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반 선박과 충돌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답이 되셨죠?